그래서 이분이 이제 단순하게 이 변수 4개를 도입한 수준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신 거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루는 우리가 Rn이라고 하는 공간이 Rn이라는 것이 이제 선형대수를 배울 때는 이거를 벡터 공간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사실 선형대수가 아닌 대수학에서는 이게 벡터 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Rn이라는 게 여기 있는 환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환. 그래서 환으로 보게 됐는데 이 환으로 봤을 때 환이라는 게 이제 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링은 링인데 그럼 어떤 얘기냐면 저기에는 두 가지 연산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쿼터니언인데 지금 사실은 쿼터니언인데 쿼터니언은 기본적으로 연산을 2개를 갖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실수를 생각해 보시면 실수를 더하는 것도 할 줄 알지만 곱하는 것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덧셈에 대한 요건으로서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곱셈에 대한 요건으로 나눗셈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실수라든가 여기에 덧셈과 곱셈이 있고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실수들이 이 환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고요. 더 좋은 걸 갖지만 또 복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소수끼리 더할 수 있고 복소수끼리 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복소수 중에 0도 있고 복소수 중에 1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성질들을 하면 얘도 결국 이런 환입니다. 환 중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환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수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환이고요. 유닛 t가 있습니다. 1. 0과 다른 곱셈에 대한 항동원,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기타 등등의 성질들을 만족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뭐라고 부르냐면 디비전 링이라고 부릅니다. 디비전 링. 어떨 때 디비전 링이냐? 디비전 링 또는 스큐 필드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쿼터니언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쿼터니언도 디비전 링이 됩니다. 그래서 디비전 링은 디비전 링인데 뭘 만족하냐면 쿼터니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일단 쿼터니언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여기 쿼터니언이라고 해서 Q라고 미리 한번 이렇게 Q를 써버리면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쿼터니언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서 그냥 Q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줄이 하나 더 있으면 유리수인 거고 Q라고 하면 그냥 쿼터니언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이 쿼터니언은 지들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4차원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4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가 이제 우리가 통상 실수기 때문에 이게 통상 1차원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실수를 표시할 때 어디다 표시하죠? 수직선에다가 1차원 직선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었나요? 수직선 그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점들을 마이너스 이런 걸 이용하면 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직선입니다. 수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직선. 어떤 수들을 올릴 수 있냐면 다 꽉 채우면 실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원수인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유리수는 이 중에 일부만 가져가는 것이고 꽉 채우면 실수가 1차원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축을 하나를 늘렸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로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늘리죠. 그래서 X축에 여기다 실수를 두고 여기다 또 하나의 실수를 둬서 Y를 둬가지고 여기 있는 수들을 가지고서 이런 수들이 있으면 이런 수를 우리가 A, B라 그러면 이거를 A 더하기 B, I라고 표시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할 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공식 하나만 추가해주면 여기는 이 평면들 그게 복소수고요. 모든 복소수는 그렇게 표시할 수 있고 당연히 2차원에다 표시를 했으니까 2차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 바로 지금 쿼터니언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고요. 2차원수잖아요. 3차원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아서 3차원이 안 될까라고 했는데 3차원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아예 뻥튀기를 해서 4차원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이름은 4차원수고 4원수고 그래서 4로 넘어가면서 1차원에서 2차원 넘어가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여기서 4로 넘어가면서 조금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화성에 가면 이만큼 편하게 못 살잖아요. 아마 여기서 더 벗어나서 뭐 영암성이나 어디 나가버리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두 녀석은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고 덧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모든 0이 아닌 원소들은 무조건 다 역원을 갖습니다. 곱셈에 대한 역원. 그래서 쿼터니언도 역원을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떤 회전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 회전을 쉽게 설명할 때 누가 필요하냐면 역원이 하나 필요합니다. 역원이 있어? 그럼 쿼터니언에 역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아마 쿼터니언은 여기 없었겠죠. 근데 쿼터니언은 놀랍게도 쿼터니언을 하나 잡으면 4원 수를 하나 잡으면 그것에 곱셈에 대한 역원이 꼭 있습니다. 그 있다는 걸 이제 이분이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제 당연히 그 모든 증명을 다 해주신 거 그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대단한 분이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덧셈, 곱셈뿐만 아니라 등등등뿐만 아니라 결합법칙, 교환법칙, 배분법칙, 무슨 법칙 대부분 다 됩니다. 곱셈을 빼고는 대부분 다 되는데 또 하나 0이 아닌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역원을 갖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디비전 링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스큐필드라고 부르는데 1차원, 2차원까지는 모두 되냐면 여기 있는 거 다 만족하는데 마지막 요거까지 됩니다. 커뮤터티브. 복소수는 두 개를 곱할 때 두 순서를 바꿔도 결과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2차원에서 4차원으로 갈 때 하나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구보다는 화성이 살기가 열악하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게 화성 같은 개념입니다. 뭐가 얘가 탈락이 되냐면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은 성질들인데 딱 하나 커뮤터티브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쿼터니언을 곱할 때 이렇게 곱하는 것과 뒤집어서 쿼터니언이라는 수, 4원 수를 곱할 때 A, B와 BA의 결과가 100% 같냐? 아니에요. 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냐?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함부로 곱할 때 뒤집어서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스트릭트한 스큐필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한한 최초의 발견, 인간이 발견한 이분이 알려주신 최초의 무한에 다 되지만 교환이 안 되는 이 문제가 하나 여기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수학적으로도 대단한 거고요. 이 성질 때문에 이제 결국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를 표시하는데 몇 개를 쓸 거냐면 수라는 걸 설명할 때 R을 4개를 쓸 겁니다. 2개를 쓰면 이번에 실수부, 허수부 해가지고 복소수를 표시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쓰고 하나를 더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덧셈이라는 걸 주려고 하고요. 여기다 곱셈이라는 걸 주려고 하고 거기 뭔지 모르겠는데 0 같은 뭔가가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했고 1 같은 게 있을까도 궁금했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성질들을 다 뒤져봤더니 이것들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복소수나 실수만큼 거의 99%를 다 만족하는데 딱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쿼터니언 1하고 쿼터니언 2를 곱하면 쿼터니언 2하고 쿼터니언 1을 곱하는 결과는 같으냐? 100% 같으냐? 아니야, 100%는 장담 못해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 유일하게 갖는 불편한 부분입니다. 4원수 넘어가면 8원수가 있냐면 있습니다. 8원수 넘어가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차원을 올리면 뭐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 잃어버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16도 있고 한데 사실 쓸모가 거의 없어져요. 이제 그쯤 되면 우리가 저기 뭐 목성 사람 살기는 영 아니잖아.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살 생각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4원수라는 거를 이분이 처음 만들어 주셨고 그거를 놀랍게도 쓰는데 그럼 4원수가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I, J, K라는 4개의 값을 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숫자 2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좀 다르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쿼터니언의 1이고요. 그냥 1 그러면 초등학생이 알고 있는 1 있잖아요. 그 두 개는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쿼터니언을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냥 1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는 1이냐면 여기에 있는 실수에 있는 1을 말하는 것이고 1 그러면 요거는 여기 있는 숫자를 표시하려면 좌표를 4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1, 0, 0, 0 요겁니다. 초등학생이 알고 있는 1에다가 좌표 3개를 다 0으로 채운 이 모습을 이렇게 좀 그럴싸한 1로 바꿔서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 C, D라는 거는 어떻게 또 표시할 수 있냐면 이거는 A, 0, 0, 0 더하기 0B, 0, 0 더하기 0, 0, C, 0이고요. 더하기 0, 0, 0, D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건 A 곱하기 1 이렇게 표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 자체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I라는 표시를 쓰려고 합니다.
i라는 것이 복소수를 표시할 때 보시면 i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 때는 뭐였냐면 i라는 건 0 더하기 1 i 아닐까요? 그죠? 실수보 허수보를 저렇게 표시하면 그러면 이거를 그때는 콤마로도 표시한다고 치면 0,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때는 이렇게 복소 평면이 있으면 이게 x축 실수축이고 이쪽이 허수부라면 i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여기다 i를 찍지 않습니까? 이 i라는 이유가 좌표가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가 0,1이기 때문에 여기다 좌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i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i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4차원이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어서 4차원에서의 i는 뭐냐면 요거는 0, 1, 0, 0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bi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j는 뭐냐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세 번째만 1인 겁니다. 그러면 저 세 번째 있는 게 cj가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dk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숫자를 1, i, j, k라고 하는 네 개를 가지고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네 개를 좀 더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이 쿼터니언은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이 얘가 갖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벡터 공간이기도 하고요. 수학적으로는 벡터 공간이기도 하고 수학적으로는 얘는 덧셈, 곱셈 등등등에 의한 굉장히 좋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적인 이름은 굳이 말하자면 여기 있는 이겁니다. strictly skew field입니다. 곱셈 교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성립하는 너무나도 좋은 딱 하나 모자라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쿼터니언이 뭐냐 이게 쿼터니언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요것이 요것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Q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았는데 이건 자갈이잖아요. 자갈을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에다가 우리가 연산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해라 곱해라 뭐 이렇게 연산을 줘봤더니 그렇게 연산을 줘봤더니 놀랍게도 이것이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만 비고 다 되더라는 얘기죠. 이거 만들어서 뭐 할래라고 했더니 이걸 갖다가 3차원 회전에 딱 갖다 써먹으니까 이 도구가 너무 좋더라.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 사이에 덧셈은 뭐고 곱셈은 뭐고 어떤 연산들이 있는지를 이제 좀 알아야 그냥 쿼터니언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고요. 여전히 저 아까 회전에서 말씀드렸던 저 IJK 여기 있는 요거는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우리가 A1, I, J, K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A1, A2, A3, A4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건 마치 벡터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실수부와 벡터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제 그건 부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뜻은 요거랑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계산식이 나오는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쿼터니언들을 이런 좌표들을 어떻게 더할 거냐면 이렇게 끼리끼리 더합니다. 그러면 실수부끼리 그다음에 나머지 i끼리 한 거잖아요. j 앞에 3이 있었어요. j끼리 4, 4는 k끼리. 그래서 덧셈을 어떻게 할 거냐면 끼리끼리 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덧셈을 만들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 사이에 덧셈을 어떻게 만드냐? 다행스럽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그러면 끼리끼리 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끼리끼리 덧셈을 줬더니 지금 Q라고 하는 것에 지금 덧셈을 줬습니다. 끼리끼리 더해라. 그랬더니 이건 덧셈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Q1이라고 하는 이걸 만약에 제가 Q1이라고 한다면 Q1과 Q2를 더하는 거는 Q2와 Q1을 더하는 것과 항상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덧셈할 때는 순서 개의치 마시고 하셔도 되고요. 모두 또 성립하냐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두 성립하냐면 이런 것도 성립합니다. Q1과 Q2와 Q3을 더할 때 Q1과 Q2와 Q3을 더할 때 이 세 개를 더하는 건 사실 없거든요. 두 개를 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부터 먼저 할 거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더할 거냐? 이걸 두 개를 더하고 더할 거냐? 그럼 이게 덧셈 순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해밀턴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증명을 다 해보니까 끼리끼리 더하는 셈을 계산했더니 이건 anytime 저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걸 이제 우리가 쿼터니언이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덧셈에 대해서는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0의 역할을 하는 게 있겠냐는 겁니다. 어떤 좌표인데 띡띡띡 해서 어떤 걸 채우면 제가 마치 덧셈에 대한 항동원인 것처럼 누구랑 더해져도 그 값을 다시 만드는 게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0000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0은 이 0은 초등학생이 알고 있는 0입니다. 이 0을 4번을 채우면 어떤 누구랑 끼리끼리 덧셈을 해도 다시 그거를 되돌려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 원소 4개를 써서 쿼터니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덧셈에 대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질들이 다 만족되더라 하는 걸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곱셈을 하나 줍니다. 곱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셈을 하나 줄 겁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은 합니다. 요게 이제 쿼터니언이 복잡해지는 이유고요. 이 곱셈을 주는데 방법은 이렇게 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4개를 A, B, C, D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쿼터니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1, I, J, K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곱셈을 하기 위해서 I하고 J하고 K의 관계식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해밀턴이 만들어낸 가장 기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그 다리에다가 저거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를 만들고 이런 수를 만들어서 덧셈을 주고 곱셈을 주는데 그 곱셈에 대해서는 요것만 우리가 딱 확인하면 나머지는 고민 안 해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우리가 지키면 어떤 곱셈도 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I, J, K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고 I, J, K를 몽땅 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자라고 해밀턴이라는 분이 약속을 딱 정했더니 그 약속에 의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 숫자 4개 늘어놓기로 했고 덧셈 늘어놓기로 했고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됐거든요. 곱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i제곱은 마이너스 1, j제곱, k제곱은 마이너스 1, ijk는 마이너스 1이라고 딱 주는 순간 놀랍게도 곱셈도 좋은 게 다 되고요. 덧셈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원하는 게 거의 다 됐습니다. 딱 하나. 요것에 대한 교환만 안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되더라. 라고 해서 이 쿼터니언이 이제 더 이상 자갈이 아니라 이제 빌딩이라는 겁니다. 딱 하나 빠진 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딩이다. 불편하긴 하지만 다 되다. 그 정도만 돼도 엘리베이터 없어도 되지 않을까? 빌딩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딱 하나 빠져있는 너무나도 좋은 빌딩이더라라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그 빌딩의 이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겁니다. 스트릭틀리 스퀘어필드 뭔 말이냐면 환두되고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여부원을 갖는 디비전 링이 되고 대신 곱셈만 하나 빠진 스퀘어필드가 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도대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왜냐면 앞으로 그 공식이 있어야 우리가 계산할 때 계산량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기에 그 4개의 수는 우리가 복수수까지는 일단 스칼라라는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 교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스칼라 개념은 또 아닌 거예요. 스칼라라는 말은 어떨 때 보통 쓰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쪽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R1, R2 또는 R3, Rn도 있고요. 뭐 등등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벡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만 내가 보장이 되면 우리가 뭐 행렬도 쟤한테 마음대로 갖다 써먹을 수 있고 우리가 배운 선형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성립하는 동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얘를 벡터 공간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벡터 공간 되네. 근데 얘가 벡터 공간이 되는 순간 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벡터 공간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참해야 될 게 뭐냐면 스칼라입니다. 얘는 벡터하고는 전혀 달라요. 대신 얘는 벡터를 도와만 주는 체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많이 쓰는 거는 실수를 쓰긴 씁니다. 지금 우리가 쿼터니언도 사실 저기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스칼라는 저쪽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Q도 지금 여기인 겁니다. Q도 나중에 보면
하지만 Q도 쿼터니언도 결국 벡터 공간이에요. 누가 도와주냐면 제가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라. 근데 복소수는 어디 있냐 그러면 복소수는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스칼라라기보다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좀 어려운 데 가면 여기도 복소수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말이 어떨 때는 여기 그러니까 얘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쟤도 스칼라인 거고 우리의 주인공은 얘예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이 조금 이제 저 보기에는 맞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그냥 복소수만 생각하면 복소수끼리는 이제 곱셈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복소수를 채로 쓰겠다. 사실 그때는 복소수가 스칼라인 것이고 걔를 써서 뭐 할래? 그럼 난 얘를 벡터 공간을 만들 건데 그러면 이때는 또 얘가 벡터 공간이니까 얘는 스칼라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같은 거지만 이렇게 볼 때는 얘는 아닌 거고 얘가 스칼라가 되면 이런 애들은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얘기 때문에 얘를 벡터 공간을 만들려면 쟤를 써야지 얘를 써버리면 쓰고는 싶은데 저게 들어오는 순간 다 망해버립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IT에서 쓰는 벡터 공간은 사실은 지금 유심이라든지 3G라든지 4G라든지 5G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등등등 이건 현재 IT에서 쓰는 것들은 이런 거는 안 쓰고요. 유한체라는 걸 씁니다. 주로 GF의 2의 n승이라는 거. 누가 도와주냐면 여기서는 0, 1이라는 게 도와줍니다. 이게 Z2거든요. 또는 ZP 0부터 1부터 2부터 등등등 P-까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얘가 벡터 공간이고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USM 안에 와이파이 안에 지금 벡터 공간이 있어요. 이 안에 벡터 공간이 지금 지천이거든요. 그럼 걔를 벡터 공간으로 도울 때는 누가 도와주냐면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얘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걔는 3차원의 회전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정보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3차원의 회전의 게임을 할 때는 또 반대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하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얘를 이용하고 얘를 이용해서 게임이라든가 어떤 3차원의 회전을 설명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손 안에 이걸 쓰고 있는 거고 이때는 손 안에서는 이걸 씁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 복소 그 벡터 안에 이렇게 범주를 보면 실수 바깥에 이렇게 포함하는 게 복소 평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원수는 이 실수와 복소수를 포함한 이게 아니라 별도의 체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함, 그 마치 포함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포함을 하는데 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많은 걸 잃어버린 기존 거를 그대로 하나가 빠진 그게만. 그러니까 형은 형인데 많이 부족한 형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작은 애는 예를 들어 얘를 확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확장을 해서 복소수를 만들었어요. 그 확장이라는 이 표시는 뭐냐면 이 두 녀석이 얘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더 크게 가져가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부분입니다. 근데 부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분체가 되는 거고요. 얘도 체고 얘도 체인데 이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분명히 끌어안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체가 못 돼요. 그러니까 형은 형인데 좀 뭔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얘를 집합적으로 포함하는 것 같은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정말 의미 있는 형인 되는데 얘는 얘가 가진 성질 중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 곱셈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성질이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고 여기다 더 키워서 8원수도 만들 수는 있는데 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걔는 더 많이 부족해져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그냥 얘는 얘대로 존재하는 거고 부족은 부족한 대로 그래도 우리한테 쓸만하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말을 보다는 확장체냐고 질문하시면 정확한 질문 같아요. 내가 체야. 근데 얘가 나를 더 크게 포함하는데 쟤도 체야. 내 입장에서 얘가 확장체가 되는 거죠. 얘 입장에서 내가 부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이 체야.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쿼터니언을 낳았는데 얘는 우리가 가졌던 좋은 성질들 미처 못 가지고 있으니 체라는 관점에서 쟤는 우리의 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확장이라는 말을 못하는 확장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곱셈이
가장 단순하게 IJK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I랑 J랑 K가 되니까 IJ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순간 양변에다 예를 들어서 I를 이렇게 곱하면요. 이쪽에다 I를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이쪽에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곱해줬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쪽 끝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I가 나오겠지만 이쪽에서는 왜냐면 이거 순서 함부로 바꾸면 큰일 나기 때문에 I를 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JK. 그러니까 마이너스 JK가 되죠. 마이너스 JK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JK는 I가 된다. 우리가 지금 따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공식들이 다 JK는 I가 되고 KI는 뭐가 되고 뭐는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유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딱 요거 하나만 여기 있는 요 핑크 하나만 딱 있으면 모든 I와 J의 모든 조합은 내가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 Q를 만들어 놓고 커터년을 만들어 놓고 덧셈은 줬어요. 덧셈은 아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곱셈이 영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곱셈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누가 주냐면 얘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IJK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I랑 J랑 뭐 나오냐면 K가 나옵니다. 그게 그 그림이 아까 저기 나와 있는 저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 I랑 J를 곱하면 K가 나온다. 그럼 J랑 K를 곱하면 뭐냐? J랑 이거랑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얘랑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K 곱하기 J를 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럼 이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방향을 뒤집어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거 헛방향으로 돌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값은 그 다음 게 나오더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요 공식만 있으면 쿼터니언의 곱셈은 다 끝납니다. 복잡은 하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잡은 하지만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쿼터니언이잖아요. 이제는 I도 아닌 J도 아닌 뭐 다 있네요. 상수항 뭐 I항, J항, K항이 있고 상수항 I항, J항, K항이 있습니다. 이 항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교환법칙 성립하면 참 좋을 텐데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IJK를 안 가지는 경우는 얘랑 했을 때는 A1, B1은 IJK를 안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얘랑을 곱하면 어떨까요? 요거랑 곱하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A2B. 마이너스지만 I 제곱 때문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래서 나오는 게 A2, B2가 이렇게 나오지만 마이너스가 들려 나오고 세 번째는 3이 나올 것 같습니다. A3, B3인데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상수항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제 벌써 공식으로 외우려면 머리 터지죠. 그래서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I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나올까요? I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I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A1과 B2 그럼 I가 달고 나오는 거니까 I로 묶는다면 A1과 B2가 나올 것 같고요. 또 나온다면 이렇게 해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도 A2, B1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I가 나오는 경우는 JK 아니면 I가 나오는 거는 KJ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KJ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JK니까 3번하고 JK니까 요거 같아요. 3번, 4번. 그죠? 그럼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고 문제는 KJ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음수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총 다 하면 어차피 전개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는 거니까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4가지, 저기서 꺼낼 수 있는 게 4가지니까 곱하면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16가지가 4개로 균등 배분은 되는데 부호들이 엉망진창이죠. 이게 과연 쉬운 계산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만 건너뛰면 별건 아닌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번 거 찾아보셔도 되게 좋은 자료들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요 파란색 화면은 다 이거 화면 캡처해 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직접 다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으로 찾은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요 얘기입니다. 여기 맨 위에 지금 뭘 곱하고 싶은 거냐면 A, B, C, D하고 E, F, G, H를 곱한다고 합니다. 이 쿼터면 4개니까 4개씩 갖고 곱하는 걸 스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방금 얘기에 의하면 I, J, 그러니까 상수항 I, J, K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언뜻 봐가지고는 뭐 공식도 없고 규칙도 없고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이제 당연히 여기서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또 수학하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 부분만 여기다 놓고 i분째, j번째, k번째를 늘어놨더니 놀랍게도 앞에가 전부 다 2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기가 상수 i, j, k지 않습니까? 근데 맨 앞에 2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곱할 때 보통은 기억자 곱셈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곱하는데 이렇게 곱하는 것도 있지만 행렬곱은 똑같은데 이렇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한 놈에다가 요 하나에다 통으로 얘를 곱합니다. 이 한 놈에다가 통으로 얘를 곱해요. 세 번째에다가 통으로 얘를 곱하고 네 번째에다가 얘 하나를 이렇게 곱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쉬운 건 기억자가 제일 쉽죠, 사실은.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 모습은 요 2가 같이 있기 때문에 2를 고스란히 뽑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A, B, C, D만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를 보니까 전부 F가 같이 있어요. 이 얘기는 마치 여기 하나에 F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F만 뽑아가지고 F는 여기다 놓고 마이너스 B, A, D, 마이너스 C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G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쿼터니언을 곱한다.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쿼터니언을 곱하는 거는 이건 두 번째 쿼터니언 아닌가? 이건 손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개를 곱하는 걸 때 E, F, G, H를 밑으로 늘어놓고 앞에 것만 조금 행렬을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네요. A, B, C, D의 순서하고 부호만 그러니까 여기 A, B, C, D가 있으면 A, B, C, D로 놓고 A, B, C, D 순서만 적당하게 바꿔주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곱하는 거를 할 때 이렇게 공식으로 쓰지 말고 차라리 행렬로 곱하자 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오면 이 행렬을 요거 보고 이 행렬 만든 다음에 뭐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곱셈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근데 단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의 쿼터니언에 뒤집으면 결과치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크로스 프로덕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크로스 프로덕을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있을 텐데 크로스 프로덕에서는 0이 나와야 될 게 무슨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것만 달라집니다. 이게 어쨌든 식이 복잡하니까 방금 전에 봤던 거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행렬곱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래 복잡이 좀 많이 단순해진 것처럼 여기서는 또 다르게도 봅니다. 이게 오래된 뭐 170년 이상 가까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많이 생각을 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쿼터니언이 있으면 쿼터니언을 이렇게도 봅니다.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스칼라와 벡터로 보자고 아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